자, 직접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서는 현재 시장의 이슈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몬드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일단은 리스크온으로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펀더멘탈 지표들이 조금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조금 시장은 좀 더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좀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중에 좀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주가가 상승하고 리스크온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좀 브릿지 단계,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좀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예 그 이후에도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까지는 사실은 뭐 이게 사실 이제 딜의 실효성을 사실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단계가 딜이 좀 됐다라고 이제 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절대 어기지 않고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커미먼트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2단계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협상 딜에 대한 컨디션에 합의를 했고 2단계에서 아마도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밸리데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검증 자체, 이제 검증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1단계 어떻게 보면 딜이 깨지지는 않을 상황 정도로 돼서 이제 불확실성 완화 정도로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채권의 자금들이 주식으로 넘어가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들이 이번 주 이벤트가 나타날 때 여실하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온으로 넘어간다라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거라는 전망. 그리고 또 하나가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신흥국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갈 것 같다는 전망. 그렇다면 신흥국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내년에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뭐 이제 브라질이랑 이런 멕시코 같은 그런 남미보다는 이제 아시아 쪽, 이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은 이번에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에서도 당분간 이제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현저하게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리스크는 아예 사라졌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역 협상도 잘 됐고 이제 FOMC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역 협상도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이를 외칠 때에는 사실 꼭 한 번씩 터지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사례가 이제 2018년도 초에 이제 나타났던 사례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빅스라는 이제 변동성 지수를 사실 이제 매도를 치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상품이 안 좋게 좀 흘러가면서 상품이 깨졌죠. 어떻게 보면 상품이 깨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굉장히 크게 일으킨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2018년도 초 2월 달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 이유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들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제 베팅의 일변도로 갈 때에는 꼭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해서 보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지만 이제 손에 잡히는 거는 사실 좀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레포 금리가 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9월 달에도 사실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12월 초에도 이제 저번에 이제 전망하느라고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좀 레포 금리가 상승한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는 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좀 보면 사실 이제 이 레포 금리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콜 시장이 따로 있고 레포 시장이 사실 따로 있는데 이제
콜 시장은 보통 이제 대형 은행들, 네. 이제 제도권 은행들이 들어가는 시장이고 이제 레포 시장은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실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9월 달에 사실 미국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서 네. 이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줘야 되는 렌더들이 자금이 좀 부족해지면서 네네. 나타났던 현상이 한 번 있었고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큰 은행들이 이제 북클로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장사를 마감하는 단계이기 네네.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는 좀 많으나 자금의 공급이 좀 원활치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헤지 펀드들이 자금을 좀 많이 그 레포 시장에서 유통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좀 많고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원활치 않은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레포 금리가 상승한 부분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페드에서 저번에 FOMC 하면서도 계속 워칭을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다. 좀 어떻게 보면 자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좀 네. 안정화시키겠다고 계속 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레포 금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10월이었었나요? 그때 9월 달이었습니다. 9월이었었나요? 그때 네. 굉장히 또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근 12월 6일에 레포 금리가 한 4% 정도까지 올라갔으나 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판단을 내려주신 네,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2차례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었거든요. 그 세부 투자 상품으로 어떤 게 좋을지를 오늘 좀 준비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지금 너무 리스크온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건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컴 뭐 이런 거 빼고 네네. 그다음에 뭐 자산 배분 이런 거 빼고 네. 그냥 아예 그냥 리스크온으로 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좀 왕창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역 협상 이제 1단계 끝난 거고요. 이제 1단계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서야 어떤 협상을 하겠다라는 조건에 동의를 하면서 농산물 사고 뭐 이제 이렇게 관세 유예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 거지. 네. 그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좋게 해결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약간 자산 배분형 상품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EMP라는 상품 유형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간접 해치펀드라는 상품 유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막이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펀드 펀즈라고 하는 거는 재간접 해치펀드가 아니라 재간접 펀드입니다. 재간접 예, 펀드. 재간접 펀드고 그다음에 이제 EMP는 ETF를 투자하는 이제 상품을 EM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네. 두 개의 상품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요. 네. 재간접 펀드와 EMP를 네.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들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시면 해외의 여러 개의 펀드들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요 상품 해외 상품이 재간접 펀드인가요? 네네. 아니면은 EMP인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재간접 펀드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지껏 해외 상품을 접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한 번쯤은 가입을 하셨었던 그런 상품이고요. 상품의 내용을 보면 특성을 보면 여러 개 국내에서 운영하는 상품 안에 해외의 그 펀드들을 여러 개의 펀드들을 분할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을 재간접 펀드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여러 매니저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재간접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EMP라는 거는 방법은 똑같은데 하나의 펀드 안에 여러 개의 ETF를 나눠서 담는 거를 EMP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품의 종류가 상품의 성격이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구조는 조금 다른데 이제 유형으로 보면은 같은 유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서 가입을 하실 때 보면 둘 다 재간접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유형에 뭐뭐뭐 어떤 운용에 무슨 상품이라고 하고 주식 재간접형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둘 다 재간접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EMP는 요즘 EMP라고 중간에 표시를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거래 비용 자체가 이제 좀 사실 이제 이슈가 되는데 재간접 펀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비싼 상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해외의 여러 개의 매니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펀드들마다의 운용 보수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조금 비싼 부분이 있고 EMP는 ETF 자체가 굉장히 좀 싸고 거래 비용 자체가 좀 안에 좀 들어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수는 굉장히 낮다. 네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익률에 녹아져 있는 비용은 EMP가 조금 더 싸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좀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 펀드 이제 재간접 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 대응이 사실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그렇겠죠.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개의 펀드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펀드들을 교체 매매를 사실 시기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펀드는 교체 매매하는데 시간이 좀 일주일 정도 넘게 좀 그렇죠. 소요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든 부분, 그 다음에 펀드 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투자자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좀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시장이 바로 치고 올라갈 때는 재간접 펀드들은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EMP 같은 경우는 사실 전략이 좀 굉장히 좀 심플한데 전략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하위 ETF 펀드를 사실 ETF를 교체를 할 때 시간이 좀 짧은 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시장의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단점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투자자 설명서나 아니면은 PB 분들한테 좀 여쭤보시면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매니저가 얼마큼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제 해외 매니저만 좀 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해외 매니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지 전략을 잘 알고 있는지 ETF는 ETF 같은 경우, EMP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직접 운영에 달하는 네네. 이제 운용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 또한 투자자 상품을 좀 굉장히 투자자 보고서를 유심히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투자의 구조, 그러니까 투자 상품의 구조만 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요.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번에 좀 네, 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